주역 강독 8번째 수지비계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장현숙입니다. 수지비, 비는 사귀다, 돕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지비계에서 비는 친밀한 보좌, 협력이란 뜻인데요. 왜 보좌고 협력이 뜻이 되냐 하면은 앞에 계가 전쟁의 계였죠. 전쟁 후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러졌다가 다시 통폐합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친밀하게 협력할 것인지, 보좌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안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계가 수지비입니다. 괴의 상을 보면 지금 하계 같은 경우는 곤계죠. 곤계고 상계는 감계입니다. 지수사계랑 반대죠. 밑에는 땅이 있고 위에는 물이 있습니다. 지수사계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물인데 수지비는 땅 위에 물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 물이 왜 협력이 되냐 하면은 물이 땅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땅이 친밀하게 틈이 없이 보좌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친밀한 협력 가운데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괴상으로 보는 친밀한 협력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사계에서는 우리가 구이효, 그러니까 이효가 양의 자리였죠. 그런데 수지비괴 같은 경우는 구오효가 양의 자리입니다. 전쟁의 상황, 비상시의 상황에서는 아랫자리에서 장인이 양강한 자질로서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주 포인트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협력의 상황에서는 군주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양강한 기질로 전체를 협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구오가 양인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괴사로 넘어가 볼까요? 괴사로 들어가면 비, 길, 원서, 원영정, 무구, 부령, 박래, 그리고 후부흉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 친밀한 협력은 길하다. 그렇겠죠? 협력은 좋은 것, 그래 길하다. 이거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요. 원서, 원영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서일 때 이 서는 점서입니다. 시초점을 치거나 거북점을 치는 그 바로 점이거든요. 점을 쳐서 근원적으로 판단한다? 이상하죠. 근데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점을 칠 때는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헤아려서 판단하려고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이라는 말은 근본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협력을 할 때는 근원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게 바로 원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할 때 기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원영정인데요. 이 원이라는 거는 어떤 원, 우두머리 원, 그리고 큰 덕, 만물을 육성하는 덕입니다. 성숙한 지도력을 가진 자인지를 보라는 게 바로 원의 의미죠. 그런 성숙한 지도력이 오래도록 길게 지속되는지,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지를 보고 원서 판단하라는 게 친밀한 협력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야지만 무구, 허물이 없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재밌는데요. 부령, 박래, 후부흉이죠. 부령이라는 거는 영은 편안하다는 뜻이죠. 편안하지 않아서 바야흐로 온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협력을 할 때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나 혼자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바야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라는 것은 뒤로 미루다, 나중이란 뜻이죠. 나중에 뒤로 밀어서 미적거리면서 오면 대장부인데 대장부라도 흉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나 혼자 강직하게 홀로 설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면서 미적거리면 흉하다는 뜻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육은 친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초반이죠. 초반에 어떤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가가 효사에 나옵니다. 유부, 비지, 무구, 유부, 영부,
종, 레, 유타,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부, 친밀한 협력을 하는 데에서는 믿음 있게 해야 된다가 바로 유부입니다. 처음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다른 계산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허물이 없다. 그런데 그 유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유부 영부라고 되어 있죠. 영은 가득 찰 영입니다. 그리고 부는 질그릇 부죠. 질그릇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순박하고 진솔한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진솔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득 채운 마음으로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침내 레 유탁이죠. 뭔가 다른 것이 온다는 거죠. 이 다른 것을 처음부터 계산해서 뭔가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유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협력을 시작했을 때 나중에 비로소 다른 것이 온다는 것이 바로 초육의 효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로 가겠습니다. 유기는 비지 잔의 정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지비가 괴상을 다시 그려보면 지금 유기가 여기고 구요가 여기죠. 군주 그리고 이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유기는 중하고 정한 신하고 군주도 중하고 정한 군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군주와 신하의 결합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 협력을 군주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말에 의해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유기는 그것을 경계하는 효사입니다. 비지자내라는 것은 자내는 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친밀하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올바름을 지켜야지만 길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협력을 할 때 그 사람의 위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군주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서 근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나 스스로 그분한테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비지자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6.3효로 가겠습니다. 6.3효는 비지비인이죠. 친밀하게 협력을 하는데 비인, 적절하지 않은 사람과 지금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6.3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가 6.3이죠. 6.3은 자기랑 정응해야 되는 지금 상육호랑은 정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6.4 같은 경우도 지금 9.5효와 비한 관계이면서 자기랑은 비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리고 6이 바로 밑에 있는 6이 같은 경우는 9.5와 지금 아까 정응하는 관계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친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람과 협력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6.3의 비지비인의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6.4로 가겠습니다. 6.4로 가면 외비지죠. 외비지인데 내가 아니라 바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4 같은 경우는 바깥 사람과 친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는 지금 6.4의 입장에서는 9.5입니다. 지금 친밀한 협력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주와 신하 전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서 평화를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이 화두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하와 군주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상황이죠. 6.4의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군주가 있어요. 이 군주 외 밖에 있죠. 그래서 외입니다. 군주와 친밀한 협력을 해야 되지 자기 밑에 있는 초육과 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외비지 그리고 그러한 올바름을 지켜야 길하다는 것이 바로 6.4의 효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9.5죠. 9.5는 이런 협력의 관계에서 협력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친밀하게 협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리를 다하는 자, 위도 갖추었고 위라는 것은 군주의 자리를 갖추었죠. 그리고 양강하기 때문에 능력도 갖춘 자예요. 이런 자에게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하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군주가 어떤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지가 효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비, 왕용, 삼구, 실정검, 그리고 업인, 불계, 길 이렇게 돼 있어요. 현비라는 것은 현은 나타날 현, 드러낼 현 또는 밝게 한다는 현이거든요. 나의 친밀한 협력을 외부로 협력을 밝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기의 세력 말고 지금 다른 세력들이 자기에게 협력을 구하면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친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외부에 밝게 드러내라는 것이 바로 구호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현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왕용 상구하고 실정금 그리고 업인불계 이렇게 돼 있죠. 왕용 삼구라고 할 때 이 구는 말몰구예요. 말을 몬다는 것. 말을 모는데 세 방향에서 몰아라는 거죠. 세 방향에서 몰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냥을 갈 때 어떤 새 날짐승을 잡을 때 세 방향으로 잡으면 안 되죠. 원래는 네 방향으로 잡아야 이 날짐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세 방향으로 말을 몰아서 잡으래요. 왜 그러냐면 실정금, 제일 앞에 있는 날짐승은 놓친다는 거예요. 얘는 가게 냅둔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게 친밀한 협력을 드러내는 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저절로 와서 친밀하게 협력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가게 냅둔다는 거예요.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자도 억지로 이렇게 나에게 데려와서 억지로 친밀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은. 그리고 업인불계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업이라는 거는 내 사소한 영역이에요. 내가 직접 다스리던 영역. 어떻게 보면 내 사람인 거죠. 업인불계. 이 개는 경계할 개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기약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내 사람에게만 기약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협력을 하려고 할 때 왕이 자기 사람한테만 어떤 약속을 하고 협력하러 온 다른 사람한테는 어떠한 기약도 보여주지 않고 그 친밀함을 밝게 드러내지 않으면 여기서 불신이 쌓이겠죠. 군주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업인불계. 예. 그러니까 현비할 수 있는 행동이 뒤에 왕용 삼구 실정금과 업인불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길하다. 다음에 이제 상륙효죠. 상륙효는 비지, 무수, 흉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륙효의 상황을 보면 지금 친밀한 협력이 끝에 가서 어그러지는 상황이죠. 협력이 다 되고 나머지 지금 다른 기운으로 지금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친밀한 협력이 어그러지는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가 효사에서 말하는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비지 무수거든요. 여기서 수라는 거는 머리수라고도 하고 또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첫 시작에서 뭐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머리수 첫 시작에서 뭐가 없었냐 하면은 내가 왕을 따르긴 하지만 그 왕을 우두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초육회에서 친밀한 협력을 시작할 때 유부로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제 협력이 시작되는데 지금 상륙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처음 시작부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내가 우두머리로 인정하지 않아 협력자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상륙의 비지무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유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경계의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친밀한 협력이 어그러지고 흉하다는 것이 바로 상륙회에서 전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수집이 강독을 마치겠습니다.